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여쭤보냐면 네, 우리 여기에 부총님도 계시고 우리 계획예산처 장관님도 계시고 좀 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자고 하는 그 뜻입니다. 우선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공직자 군수까지도 이 수당을 받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당초에는 10개군으로 했다가 금년도 2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7개군인가요? 7개군을 7개군은 8월 달부터 지금 지급이 될 예정이죠. 지급됐습니까? 이제 요번 빠르면은 요번 금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네. 7개군의 경우. 왜냐하면 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잘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인구 감소되는 군이 지역. 몇 개나 됩니까? 69개 그렇죠. 지역입니다. 69개지요. 예, 그건 정부에서 그것을 추산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한번 69개 지역 한 인구를 5조 해봤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네, 5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요. 그게 가장 큰 과제고요. 예, 그래서 고민스러운 대목. 자, 현금성 복지는 한 번 제도하면 정말로 줄이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주던 돈 안 주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예? 정부는 이 사업을 5년, 10년 지속할 경우에 필요한 총 재정 규모 얼마인지 안정적인 재정 조달은 재원 조달은 얼마나 가능한지 한번 검토했습니까?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검토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PPT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원 문제를 사실상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의지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이 국비가 40%, 지방비가 60%, 예, 구조입니다. 이것이 지방 소멸의 대응이라는 그런 과제지만 이것이 가장 취약한 것이 지자체 중에 69개 군단입니다. 공감하시죠? 네, 69개 군지역이 네.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까? 지방 정부도 일정 부분 부담할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네, 69개 지자체를 하나의 우리 제가 뭐 경기도 의원이니까 연천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 자, 연천이 지금 이제 국비가 40%, 경기도에서 30%, 연천에서 30%. 예, 연천에서 지자체 중에 30% 지원하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240억 됩니다. 네, 그럼 가용재원을 240억 부담을 시킨다. 가재나 쪼그라드는 예산에 지금 경기도가 재정이 지금 아주 추경했는데 감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 600억 정도요. 그러면 SOC 사업 같은 거 이런 가용재원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딴 데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발전하는데 속도도 늦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군수님들 17분하고 간담회를 보니까 군수님들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의원님. 69개 예, 군이 예, 했을 적에 앞으로 이거 시범 사업이니까 예, 점점 늘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도로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복지 예산은 주던가 안 주면 또 난리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예, 현금성 지급에 이런 것을 좀 잘 이렇게 감안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좀 늘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네. 예, 지자체에서 이 경기도 같은 데서 30% 부담해야지, 지자체에서 시군 군 단위에서 30% 부담해야지, 이런 부분은 너무 과중하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따져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 노후청 기본소득은 현재 지금 어서 저 재원 조달을 합니까? 어서 재원 예, 조달. 지역 지특입니까? 지역균형 특별 회계입니까? 지특회계 지금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면은 농특세로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제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특세도 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특세에서 예.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예. 농특세 이제 그 예, 목적세인데 농특세도 글쎄요, 목적세인데 예. 농특세에서 생색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용도의 사업이므로 예, 농특세도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국가 총 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 M1 기준으로 이제 1,305. 아니, 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그렇고, 네. 예, 가계 부채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걸 기업 부채라 그러나요? 뭐 이런 해가지고. 총. 예, 뭐 지금 정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한 1,300조 정도가 되고, 그다음 가계부채가 뭐 한 2,000조. 그다음 기업부채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기업들이 그게 통계로 잡기가 저희들이 뭐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한 2,770조 네.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정부 부채만 해도 역대 최고인데 1인당 그럼 한 1,300조 정도 되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근데 의원님 부채비. 이게 부채가 이 자산으로도 가 있고 뭐 다른 쪽으로 가 있기 뭐 때문에 어떻든 네네. 1인당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한 네. 2,500만 원 이상 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예. GDP가 커지면은 또 그리고 뭐 가계 부채는 네. 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2,000조가 2,000조 네. 되니까 의원님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잘 네, 관리하라. 4천만 원 정도 네.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네. 좀 이것을 좀 포퓰리즘 뭐 이런 거에 좀 너무 예산을 좀 반영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이 부채를 내서 잘 쓰라고 하니까 저희들 잘 쓰겠습니다. 우리 예, 지금 그래서 경기도 자본- 실정 아시잖아요. 예, 예? 뭐 신문에서 들었어요. 예. 네. 우리 같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이시고 그런데 우리 부채가 많아가지고 시군에서 예산 기 편성해서 배정했던 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포퓰리즘 예산을 좀 잘 이렇게 뭐 다른 5개년 계획 같은 거 세우듯이 네. 좀 잘 해가지고 네. 이것을 꼭 써야 될 때 네.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우려를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잘 쓰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님, BC 비율 적용하는 것이 그 도시하고 아주 오지인 농촌 지역에 뭐쯤 이렇게 여기라도 하나 신설하려면은 꼭 BC 비율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미래 예측하고 그런 BC 비율 반영하는 건 없습니까? 그 이제 AHP라고 해가지고요. 그 균형 발전 지수를 포함해서 평가하는 제도. 그런 부분 좀 잘 이렇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네. 왜냐하면 좀 소원이 나도 시골 사는데 좀 전철 좀 한번 타보자.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국토부에서 앞으로 그래야 또 그 지역이 지역균형 발전이 되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좀 제가 그것은 실무진하고 좀 접촉.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재원은 농특세 재원인데 그것을 지특으로 이전을 해서 지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정드립니다. 예. 예, 그 농특세 목적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복지부 장관님, 코로나 백신, 이물질 백신 접종에 관해서 책임 안 지십니까? 저는 아무런 책임 안 지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물질, 곰팡이, 머리카락 들어있는 이물질 백신으로 지금 일본은 그런 백신 다 폐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물질 백신 1,420만 회 접종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동일 제조 번호의 이 국민들 이상 반응 비율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이 이물질 백신 맞은 사람들, 그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 반응 신고 48만 건, 그리고 사망 2,800건. 근데 작년에 보니까요, 이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이 피해 보상금이 또 불용이 72%예요. 왜 이렇게 보상은 더딥니까? 특별법 만들었는데 특별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딱 준비해놨다가 딱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심의위원회 구성해갖고 심의가 시작된 것이 올해 4월이에요.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그리고 나서 심의도 아주 거북이 걸음입니다. 6월에 보니까 3,814건 접수된데 21건. 이래갖고 어느 하세월에 심의해갖고 보상하겠습니까? 의원님, 그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 안 하고 그다음 보상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또 유족이 한 건 행정소송 이기니까 이걸 또 항소를 해요. 항소. 질병관리청장도 나와 계시죠?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항소하셨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전부 다 항소 포기하면서 유족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런 사건 꼭 항소해야 되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님, 제가 그 판결문도 봤는데 항소 취하하세요.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이렇게 재판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송행정심의위원회의 판단을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 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 위원회 구성은 미리미리 안 해놓고 시행일로부터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이나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안 하십니까? 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사람의 생명에 등급을 매깁니까? 세월호, 이태원 전부 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상했습니다. 저는 책임이 중요한 걸로 따지면 코로나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안 지는 태도로 일관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이 인과관계 추정 문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은경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인철